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59명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여야가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악법적 권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해당 조항들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이 1명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개정해 새로 본회의에 올리는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으면 가결됩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또 동결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목표치인 2%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In particular, gaining such greater confidence will take longer than previously expected.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3.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은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Our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다만 올해 언제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다가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선물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이 6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살펴보겠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조목조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자료 말고 2,000명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됐던 전국 대학 현장 조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체적 지원 계획, 예산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시한은 5월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의대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법조계 관측은 엇갈립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라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이해 당사자 범위를 폭넓게 보는 추세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경우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모집 증원 절차가 중단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기 시흥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구조물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오늘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 붕괴 현장에 모여 사고 경위를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크레인이 놓치게 된 원인입니다. 사고 직전 대형 크레인 2대가 54m 길이의 콘크리트 빔을 8m 높이로 들어 올렸고 교각 위에 얹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자리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크레인 설비나 조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당초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그 콘크리트 그 빔 자체가 이미 그 바닥으로 추락돼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빔이 어떤 과정에서 추락이 됐는지는.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부터 18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제 오후 4시 반쯤 일어난 이번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